자, 일과의 내용입니다. 옆에 해석이 있으니까요. 잘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셔야 되는데, 이제 요렇게까지는 하퍼 선생님께서 학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숙제는요, 과제는 쓰는 것입니다. 뭘 쓰냐면, 발표문을 쓰는 거죠. 쓰는 건데,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요, 과제가 뭔지 보충 설명해야겠죠. 그래서 to 부정사,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 중에서 보충 설명하는 보호의 용법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군가에 대한 발표문을 쓰는 건데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who 하고 한 번 더 이어가고 있죠. 당신이 존경하는, 이렇게 됩니다. 뒷내용을 보면 당신이 존경한다까지만 나와 있고 누구를 존경하는지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라고 보시면 되고, who는 주격이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자, 오늘날 영어에서 who와 whom이 둘 다 목적격으로 쓰일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것은 말이죠. 즉, 이 발표문은 could be 일 수 있습니다. 뭐일 수 있냐면, 역사적인 인물, 잠시만요. 역사적인 인물이라면 발표가 아니라 존경하는 이 사람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유명인사, 혹은 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당신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꼭 훌륭하거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아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런 사람도 충분히 존경할 수도 있죠. 자, 이 히스토리컬이란 말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단순한 이런 뜻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고요. 우리가 그 어휘를 보시면 historic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런 어감이 좀 있어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좀 판단이 좀 들어갑니다. 요건 그냥 역사적 인물이고요.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주어 동사가 또 나오죠. 그죠? 또 나오죠. 여기에 뭔가 숨어 있다. 그죠? 당신이 아는 누군가. 지금 이 형식과 똑같은 거죠. 역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 또는 whom이 여기 생략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 더 있죠. 사람과 사물에 다 쓰이는 that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발표문을 써오라고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반 친구들은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목록을 브레인스토밍 하기 시작했는데, 브레인스토밍이란 뭡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거는 그 우리말로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이제 뭔지 아시면 되는데,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건 어떤 특별한 격식,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꼭 책상이나 이제 회의장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요. 편안하게 식사하면서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음료 한 잔 마시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좀 자유로운 아이디어 회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들이 선택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목록을 브레인스토밍하기 시작했습니다. 했고요. 비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비긴 있는 그대로 쓸게요. ing를 저렇게 취해도 되지만 to 원형을 취해도 되는 거죠. storm 이렇게 해도 똑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하이픈이 있는데 이거는 즉 하고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록이 어떤 거냐면 대개는 운동선수, 가수들, 그리고 배우들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나 하고 주인공은 좀 달랐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는 right away 하면 즉시 이런 뜻이에요. 나는 즉시 알았다. 누가 내 발표문에 was going to be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았던 거죠. 자, 그럼 여기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이 be going to는 will을 늘려 쓴 거죠. 그래서 would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would 될 것 같고, 누가 내 발표에 내 발표가 누구에 관한 것이 될 것인가 라고 직접 묻지 않았고, 자, 내 발표에
관한 것이 누가 될 것인가 하고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네, 간접 의문문이라 그러죠. 간접 의문문. 네, 간접. 자,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요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예문 좀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네, I need a chair. 나는 의자가 하나 필요합니다. 근데 앉을 의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말을 마치면 안 되죠. 그죠? 의자를 앉는 게 아니라 네, 의자 위에 앉는 거잖아요. 네, 전치사를 붙여야 돼요. 그죠? 됐죠? 누가 될 것인가가 아니라 이제 누구에 대한 것이 될 것인가 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것이 될 것인가를 즉시 알았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전치사 어바웃을 여기서 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탈릭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뭔가 강조하거나 좀 중요한 내용을 말할 때 이렇게 기울여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할머니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네, 역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who나 whom 이렇게 생략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은 가볍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녀에 관한 할머니에 관한 발표문을 쓰는 것이 네, would be a piece of cake이 될 것입니다. 할머니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은 네, 누워서 떡 먹기다 이런 말 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후에 하퍼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냐면 좋은 연설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전달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하셔도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예전에 문법에서 의문사 투 원형, 네, 의문사 투 원형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 했죠. 의문사, 네, 주어, 네, should 원형인데 should도 되고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이런 점을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이 네, 상기시켰다. 깨닫게 해줬다, 알게 해줬다 이런 얘기죠. 이하를 여기 보시면 이제 not의 네모가 있고 but의 네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ot A, but B의 구문이죠. A가 아니라 바로 B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단지 글쓰기 숙제가 아니라 그러나 발표인 것입니다. 발표입니다. 자, 근데 뭐 할 발표냐면 내가 자 would have to 해야 할 주어야 할 전달하다라는 단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앞에서 네 우리 반 친구들 앞에서 전달해야 할 발표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글을 써서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제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글을 가지고 발표도 해야 된다. 친구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이 주어 동사가 있는데 주어 동사가 또 있죠? 네, 여기에 또 뭔가 숨어 있었던 얘기인데 자, 여러분 아까는 이제 선행사가 이제 사람에 관한 것이었죠, 그죠? 사람에 관한 것. 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선행사가 이제 발표라는 사물적 개념이죠. 네, 그래서 이때에는 이제 후나 훔이 아니라 위치 또는 that이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자, 전체 반 앞에서 서 있다는 그 생각, 그죠? 서 있다는 생각이 만들었어요. 자, 나의 자, palms 하면 손바닥이 되겠죠? 나의 손바닥에 네, sweat 땀이 나도록 만들었다.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옛날부터 이 우리 중학교 때부터요. 이 사역 동사의 개념은 좀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사역, 준사역, 지각동사 이렇게요. 사역 동사 목적어 다음엔 동사 원형 이런 형태를 써야 한다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손바닥에 땀이 나게 했어요. 나는 굉장히
발표가 자신이 없거나 발표할 때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투투용법. 자,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수줍음이 많아서 손을 들지도 못해. 이런 얘기죠. 반 앞에서는. 네. 심지어 언제조차도 내가 답을 알고 있을 때조차도 너무 부끄러워서 손을 들지 못한다. 또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야 손을 들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요거 기억나시죠? 네. 투 형용사, 투 동사 원형. 네, 요거는 so 형용사, that, 네, 주어 can't. 물론 뭐 과거면 couldn't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장은 여기서 요까지, 네,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겠죠. 자, 어떻게 바꿔 쓰냐면 나는 너무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주어 can't. 잠시만요. 자, 주어 can't 동사 원형, 그죠? raise my han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and in class 이렇게 바꿔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to 용법이 이제 so that 용법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점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가보시면 네, oners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강조예요. 이게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얘기죠. 도대체란 말은 사실 쓰지 않아도 되죠. 네, 강조차 들어간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고요. 자, 이 부정문 not에 at all이 붙으면 부정문 강조입니다. 그날 밤 나는 전혀 잘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가보시면요. 네. 자, 마침내. 자, 이 발표를 위한 The Big Day가, 네, 대망의 날. 아주 중요한 날이죠. 도달했고, 즉, 다가왔고. 자, 그리고 나는 느꼈습니다. 더 긴장해 있음을. 이렇게 되겠죠? 긴장이라기보다는 뭐, 사실 비슷한데요. 네. 옆에 해석을 보시면 이제 불안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 더 불안했어요. 그죠? 자, 나는 자, previous인지 이전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난, 네, 일주일이 되겠죠. 지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상상하며. 자, 어떻게 나의 친구들이 자, would react, 반응할지, 나의 발표에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지금 말하는 상황이 다 과거죠. 과거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일주일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는 대과거의 개념이에요. 대과거의 개념. 이고요. 저는 일주일을 보냈는데, 네, 뭐 하면서? 상상하면서. 네, 현재 분사일 텐데, 요거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스펜 하고 어떤 시간이 나와요. 물론 시간이 꼭 나오진 않고, 시간 대신에 어떤 노력을 들이거나 돈을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뭐뭐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려면 여기는 반드시 이렇게 ing로 표현한다. 뭐 to imagine 하거나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내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라고 직접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주동의 어선을 지켜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 would를 흔히 여기에 넣어서요. 직접 의문문인 것처럼 여기에 넣어서 어법상 틀린 것은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나는 여전히 still 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뭐에 대해서? 이번 또 간접 의문문입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예요. 친구들이 네, 어떻게 생각할지, 무엇을 생각할지, 즉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뭘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글을 잘 써서 발표를 할 것인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네. 자, 다음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put thought into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thought into. 인데 많은 생각을 안으로 집어넣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민하거나 생각을 많이 했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을 집어넣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고민하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뭘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실제로 무엇을 going to say 말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할머니에 대해 말할 거라고 이미 확정을 지어놨죠. 그래서 할머니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할까 이런 얘기를 걱정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 내 반응이 나를 보고 그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자, figure이란 단어는요, think랑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나는 바로 말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저 표현이 약간 좀 관용적 표현인데요. 내 머리의 꼭대기에서 벗어나서, 내 머리 꼭대기에 어떤 생각이 딱 왔죠? 그럼 바로 딱 벗어나서 바로 말할 수 있다. 즉,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바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보시고. 자, 어쨌든 말입니다. 어쨌든, 나는 말할 것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에 대해서. 그죠? I didn't need. 나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메모나 쪽지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바로 말할 수 있다고 지금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발표의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나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뭐뭐 하는 동안. 그죠? 근데 요거 말이죠.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아예. 그죠? 저 교실의 앞으로 이제 걸어가는 동안 땀을 흘리고 있었고요. 그죠? 내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 심장이 여기서 it은 네, 여기에 나오는 내 heart를 말하는 거겠죠? 네. fly 날아갈지도 모르겠다고. 뭐로부터? 내 가슴에서 심장이가 튀어나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됐죠? 네. 야, 그렇게 참 레이싱 하고 있었다. 네. 질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얘기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네, 요렇게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투투용법이 나왔었는데, 자, 이제는 이제 부정문이 아니라 긍정문이죠, 긍정문. 네, 그럼 아마 요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내 심장이 was racing 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fast enough 충분히 빠르게. 자, 뭐 할 정도로? 네, to fly. 잠시만요. 네, 동일한 주체네요. to fly out of my chest. 네, 이런 식으로 그죠? 아직 순간 여기 그 의미상의 조어를 넣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봤는데 내 심장이 이제 네, 튀어나가는 거니까 의미상의 조어를 쓸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enough to 원형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라는 건데. 네, 이 inof가요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게 될 때는 반드시 뒤에서 수식을 해야 합니다. 이 위치가 서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네, enough fast 하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 나는 느낄 수 있었어요. 내 얼굴이 빨갛게 되는 것을. 이 턴은 어떤 상태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빨갛게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feel과 같은 동사를 지각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네, 동사 원형도 가능하고요. 어감은 좀 다르긴 해도 문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동사 원형 또는 ing 이렇게 되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죠? 자, 어디를 봐야 할지, 그죠?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블랭크 아웃 돼 버렸어요. 텅 비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머릿속이 비어버렸다. 나는 그저 거기에 silently 말없이 침묵하면서 서 있었다. 라고 이제 네,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온 겁니다.